왜 외모 컴플렉스가 생길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한테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나약해서라던가 우리가 욕심이 많아서라던가 뭐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이 사회가 경쟁을 강요하고 순위를 매기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문화가 만연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받기보다는 여러분들 줄 세워지는 것에 굉장히 익숙했어요. 뭔가 어른들이 여러분들이라는 어린아이, 여러분들 유치원이었을 때, 유치원 다녔을 때라던가 이럴 때 보면은 항상 어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누구누구는 참 의젓하게 잘 먹는데 행동도 의젓하고 어른스러운데 땡땡이는 아니네. 누구누구는 키도 큰데 우리 땡땡이는 키가 작아서 걱정이야. 누구누구는 날씬한데 우리 땡땡이는 왜 이렇게 뚱뚱할까? 운동을 좀 해야겠다. 언니는 참 예쁜데 동생은 안 예쁘네. 친구들이랑 야 누가 더 키 큰지 재보자. 선생님들이 등수를 매기고 집에 가서 엄마가 땡땡이 몇 등 했어? 그러면 나 몇 등 했다? 얘기하고.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그냥 가만히 있는 나로서 이 사람들이 나를 인지한 게 아니라 이 전체에서 몇 등. 그냥 난 가만히 있는데 내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갑자기 여기는 심사장이 됐어요. 내 옆에 예쁜 애가 있으면 난 가만히 있었는데 난 갑자기 못생긴 애가 되고, 내 옆에 키 큰 애가 있으면 난 가만히 있었는데 키 작은 애가 되고, 내 옆에 의젓한 애가 있으면 난 갑자기 정신산만한 애가 되고, 내 옆에 공부 잘하는 애가 있으면 난 갑자기 멍청한 애가 됐어요. 내가 스스로 그렇게 판단해서 이 비교 심리가 시작하기보다는 어른들이, 선생님이, 부모님이 그렇게 우리를 익숙하게 비교의 장애, 경쟁의 장에 놓기 시작했고, 이 경쟁은 우리가 자라나면서 심화가 됐습니다. 이제 학교에서는 등수를 매기기 시작했고, 이 사춘기 아이들한테 똑같은 옷을 입혔어요. 똑같은 옷을 입힌 상태에서 아이들은 계속해서 경쟁이 강요되고 자기만의 개성을 드러내길 바라는데 화장도 못해, 머리도 못해, 뭐 꾸미지도 못해, 교복만 입으라고 해. 처음부터 우리가 자기의 각자 취향이 존중되고 개성이 존중된 교육 환경에서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가졌고 서로 잘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똑같은 조건으로 경쟁할 필요가 없으며 다른 사람과 너희들 자신을 비교할 필요가 없으며 각자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는 게 당연하다라고 배운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철저하게 이러한 정해진 과목으로 평가받을 것이며 이 모든 과목을 어느 하나만 잘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절대 안 되며 모든 것들을 복합적으로 다 잘해야 하며 우리는 너희를 등수를 매겨서 판단을 할 것이고 이 등수에 따라서 너희들의 미래는 결정될 것이다. 그리고 이 등수에 따라서 성실한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이쁨을 더 많이 받을 것이고 부모한테도 집에 가서 존중을 많이 받을 것이고 학생으로서 너희들에게 신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신분은 반드시 존재하는데 천민과 귀족이 나누는 기준은 너희가 이 경쟁에서 얼마나 우위를 차지하느냐,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느냐로 결정이 된다. 라고 이제 암묵적으로 룰이 만들어졌고, 그 안에서 이제 좀 꾸미는 것에 이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한 친구들은 이 선생님이라던가 이 학교의 시스템 자체에서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철저하게 능력 위주, 그리고 복종을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순종적이고 어른스럽게 어른들의 이런 요구사항을 잘 들어주는지에 따라서 신분이 결정되지만, 신기하게도 아이들 사이에서는 이런 외모라던가 또는 집안의 부유함이라던가 그래서 자기가 소비할 수 있는 물건의 이런 정도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 아이들 사이에서의 이 우위, 그러니까 서열을 나누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능력에 의해서 판단되어 오는 이런 환경에 노출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아이들끼리 서로 같은 교복을 입고 같은 능력을 키우면서 서로의 다양성이 존중되지 않는 곳에서 난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고 나는 철저하게 이렇게 평가받을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한테 있어서 유일하게 자기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탈출구는 외모밖에 없었어요. 나다움을 드러내서 난 남들과 달라. 누구나 사람은요, 자기만의 고유성을 가지고 드러내길 바래요. 내가 흔해 빠진 보통의 사람들 중 한 명이길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가 보통보다 훨씬 못 미치는 사람이라고 오랫동안 느껴오면 보통이라도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누구나 내가 흔해 빠진 여러 명 중에 한 명이길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학생들은 자기 정체성이 형성되는 요 과정에서 자기 외모를 가꾸고 내가 친구들 사이에서 난 조금 예뻐, 나 아름다워, 난 특별해, 난 여기 있는 수많은 학생인 아이들한테 묻히지 않아.
난 굉장히 독보적인 존재야라는 걸 어필을 하기 위해서 자기 외모를 꾸미기 시작하고, 아이들이 서로를 구분할 때에는 퀴케야. 우리가 다른 게 뭐예요? 맨날 똑같은 학교에서 똑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똑같은 활동을 하니까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외모가 아름다운지 아름답지 않은지 이 두 가지밖에 우리와 타인을 구분할 기준이 없으니까 아이들한테 외모와 재능은 정말 중요한 지표가 된 거예요. 흔해 빠진 여러 수백 명의 이 학생들 사이에서 내가 남들과 다른 대체할 수 없는 존재감을 가진 하나의 고유성이 있는 이런 사람이라는 걸 증명시켜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외모가 우월하거나 능력이 우월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야 존재감이 생기고 그래야 차별화가 되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확실히 존재감이 생기고 차별화가 된 존재는 주목을 받아요. 이 수많은 아이들 사이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외모가 아름답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자기만의 재능이 있는 애들이 많은 주목을 받고 친절한 대접을 받고 이 집단 사이에서, 아이들 사이에서 호의를 받고 인기를 누리는 걸 여러분들은 무수히 봤어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는 학생 때보다는 외모 컴플렉스가 좀 덜해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좀 더 심화가 됐을 확률도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그라운드에 있는지에 따라서 외모 컴플렉스가 수그러들거나 극대화가 됐을 수 있는데요. 내가 외모 덕을 볼 수 있는 판에 지금 있으면 또는 자기 인생이 이제 뭐 너무 이제 저조하고 이렇게 별다른 성과가 없으면 이제 다른 쪽에서 외모로 이제 떡상하는 사람들의 삶에 좀 현혹이 될 수가 있고요. 나는 외모와 전혀 상관없는 분야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리고 나름대로 성과가 나쁘지 않다. 그러면 외모 컴플렉스가 수그러듭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의대생이야. 그래서 나는 맨날 하는 게 전공서적 읽는 거고 시험 보는 거고 지금 머리 감을 시간도 없어. 잠잘 시간도 없어.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애들이 그렇고 여기에서 주목을 받고 우위에 올라가려면 성적이 좋은 거밖에 없어. 그리고 이 안에서는 조금 예쁘든 조금 못생겼든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동경의 대상이 되고 선망의 대상이 되고 대접을 받아. 그럼 그 사람들한테는 외모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게 되고 자기 외모를 가꾸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어지겠죠. 하지만 반대로 내가 외모가 굉장히 중요한 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어. 그러면 더 극대화가 되겠죠? 또는 내가 백수야. 그러면은 나는 딱히 속한 이런 그라운드가 없어. 또는 나는 어떤 직업군에 있는데 내가 이 직업군에서 좀 뭔가 회의감을 느껴. 그러면 지금 이 길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살짝 어떻게 돌리냐면 내 외모가 아름다웠다면 저쪽 판에서 내가 날고길 수 있었을 텐데 날뛸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식으로 슬쩍 마음이 이제 한쪽으로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외모 컴플렉스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미 많은 사람들한테 평가를 받다 버릇을 했고 확실히 외모가 아름다우면 친절함을 받기도 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앞만 아름답지 않은 그런 미의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외모를 가졌을지라도 우리는 어려서 베이비라서 사람들의 호의와 귀여움을 많이 받았고요.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순간보다 더 많은 순간 동안 그런 혜택을 누려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살면서 여러분들 인생 초반에 외모의 혜택을 누려왔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때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저번 수업이랑 저저번 수업에 의존심리랑 인정욕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의존심리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태어날 때부터 의존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갔고 생존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의존하는 게 디폴트고 의존하는 게 조금 더 익숙하며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사랑스럽고 부족하고 귀엽고 아름다운 외모로 사람들의 어른들의 관심을 독차지하고 편의를 봐왔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서 어려운 숙제를 만났을 때 자꾸만 회귀하려고 한다. 언제처럼? 어린 시절처럼 귀여운 짓을 해서 미숙한 짓을 해서 연약하게 사랑스럽게 예쁘게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유모차에서 앉아서 황제처럼 과자나 먹으면서 낮잠이나 자면서 엄마 아빠가 끌어준 유모차에서 오늘 하루를 보내는 것처럼 탑승을 하고 싶다. 기생을 하고 싶다. 의존을 하고 싶다. 그런 심리들이 여러분들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한 번씩 드는 거예요. 왜? 예전에 한번 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궁핍한 환경에서 궁핍한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왔다면
힘든 순간에 그런 생각은 안 들 거예요. 인생은 원래 혼자였으니까 이랬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갓난아이로서 누군가의 보살핌이 없었으면 살아갈 수 없는 육체적인 조건이 있었고, 그래서 필연적으로 보살핌을 받았고, 관심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고, 그것들이 여러분들 인생의 스타트였기 때문에 자꾸만 어른이 되어서 세상 밖에 나가서 힘든 걸 마주할 때마다 그런 달콤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조건은 어쩌면 아름다움일지도 몰라. 내가 생각해보니까 어렸을 때 연약했고 무해했고 순진했고 천진난만했고 귀엽고 사랑스러웠어. 그러면 내가 과거에 잃어버린 것들을 지금 갖추면, 또는 어른으로서 아름다운 것과 어린 아이로서 귀엽고 사랑스러운 것 좀 미의 기준은 다르잖아요. 아이로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뭐겠어요? 정말 순수한 저 눈망울과 천진난만함과 연약함, 귀여움, 짤뚱한 몸, 통통한 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어른이 그 모습이면 귀여움을 받을 수는 있을지언정 아름답다고 사람들이 평가하고 이렇게 부둥부둥 해주지 않잖아요. 남자라면, 여자라면 조금 더 다른 기준으로, 아이였을 때랑은 다른 기준으로 아름다움의 기준이 재정립이 될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회귀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때처럼 내가 그 혜택을 누리고 싶은데 그 혜택을 누리려면 내 외모가 아름다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외모 컴플렉스가 생기는 원인, 여러분들이 자존감이 낮아서 꼭 외모 컴플렉스가 생긴 것도 아니고요. 정말 신기하게도요, 못생겼다고 컴플렉스가 생긴 게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 외모가 못나서 외모 컴플렉스가 생기는 게 아니라, 외모 컴플렉스는요, 정말 신기하게도요, 외모를 가리지 않고 생겨요.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아름답지 못하다고 평가되는 외모뿐만 아니라 아름답다고 평가되는 외모를 가지신 분들조차 외모 컴플렉스에 시달릴 수 있다는 거, 요 얘기를 이따 좀 자세히 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외모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외모가 아름다웠을 때 누릴 수 있는 이득이라든가 이런 것들 얘기해 볼 것이고, 만약에 내 외모가 아름다웠다면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 외모로 다 될 거야. 모든 문제들은, 모든 내 삶의 어려운 것들은 외모로 다 풀릴 거고, 내가 원하는 거를 외모로 다 얻을 수 있을 거라는 환상을 하나하나 요목조목 여러분들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